쉬고 오셨나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영업의 등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 등록을 하면 되고요. 서류는 등록 신청서와 시설 명세서, 건강진단서,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는 내시면 되는데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같이 내셔야 됩니다. 자, 이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변경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소재지가 변경됐을 때는 90일 이내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업 등록 필증. 자, 등록을 이미 하셨던 경우라면 등록을 변경했을 때, 변경하려고 할 때 등록 필증을 함께 지참을 하시고 변경 등록 신청서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자 상호, 소재지, 제조 유형을 변경할 때 하시면 되고요. 자, 양도 양수를 할 경우에는 관련 증명 서류나 상속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소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그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처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의 준수사항을 보겠습니다.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지도, 감독, 요청에 따를 것.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제조 관리 기준서. 자, 제조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을 해놓고 제품에 대한 표준을 세워놓습니다. 일단 기준과 표준을 세워놓고 여기에 관련해서 제조 관리 기록서라는, 그러니까 실제 기준을 세워놨으면 제조를 했을 때 기록을 하고요. 제품에 대한 표준을 세워놨으면 제품을 만들고 나서 품질 관리를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는데 제조 관리 기준서, 제조 관리 기록서, 제품 표준서, 품질 관리 기록서, 이렇게 꼭 네 가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상의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이것은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속한 조제관리사도 이거를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 유지가 필요하다. 저희처럼 작은 회사들도 갑자기 기계가 고장나면은 생산 차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설비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항상 스페어 파트라고 해서 부품들 같은 것들 미리 구입하고 막 이런 것들 제가 예전에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오리온이라는 회사를 다녀가지고 그 회사에서도 그 과자 막 생산할 때 큰 기계 가지고 막 돌리니까 설비를 점검하는 건 제가 옆에서 많이 봐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기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큰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설비팀이 있더라고요. 결격 사유 중요합니다. 결격 사유는요, 화장품 제조업,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세 가지에 다 해당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려고 하면 더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자인 사람들은 화장품 제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 어떤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혼자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라 하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거 정상인입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든지, 일반 정상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일단 제조업,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할 수 없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직 형 중이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 주에 확정이 되는데 이번 주에 이거 뭔가를 하고 싶다, 이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집행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숙해라 1년 동안.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 이거 꼭 나오니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이거 세 가지 중에서 1번과 2번은 제조업에만 해당하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제조업, 3, 4, 5번은 책임 판매업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업의 등록.
이거 보기 전에 우리 책임 판매가 어떤 사람이었죠? 화장품 제조업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제조해서 자기가 판매하고 유통할 때는 화장품 책임 판매도 동시에 같이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화장품 위탁하여 제조를 하죠. 제조한 다음에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거를 책임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어떻다? 책임 판매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화장품을 유통이나 판매할 때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에스티로더, 뭐 SK2 뭐 이런 외국의 화장품이 들어와서도 여기에 책임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수입 대행량 전자상거래에서 이것도 중간에서 가지고 와서 전자상거래에서 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입 화장품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유통시키는 거기 때문에 알선 수여 영업도 책임 판매업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의 등록 똑같아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 등록합니다. 등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질관리,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의 기준을 갖추고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됩니다. 자, 이 책임 판매 관리자를 꼭 두어야 됩니다. 자, 요거에 관련해서는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등록 서류는 등록 신청서, 그리고 기준을 갖추랬으니까 규정이 필요하고요. 책임 판매 관리 자격이 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졸업 증명서를 받는다든지 경력 증명서를 받는다든지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일 경우에는 필요하고요. 자, 변경 등록할 때는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지방식약처장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할 때 아까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책임 판매업도 마찬가지고 등록 필증을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뭐 다시 교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필증을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하면 거기 뒤에다가 변경된 사항을 적어줘요. 그러니까 앞에는 맨 처음 받았던 거 그대로 그 뒤에 변경을 하게 되면은 변경 사항을 히스토리처럼 적어주기 때문에 꼭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을 같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변경 등록 신청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변경할 때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변경을 하시면 되고, 상호, 법인 명칭, 소재지, 그리고 책임 판매 관리자가 또 변경이 되면 또 이 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돼요. 아까 졸업증이라든지 경력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 자, 책임 판매의 유형을 변경할 때 뭐 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입 대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바꿀 경우에, 자, 양도 양수의 증명 경우, 자, 법인인데 다른 회사한테 팔았어요. 그런 경우에도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상속 시에는 또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일 경우에 뭐 다른 회사로 팔았다 그러면 뭐 판매한 어떤 계약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준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 기준,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합니다.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 표준서와 품질관리 기록서를 보관합니다. 자, 제조업자는요, 제조관리 기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제품 표준서,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하고 보관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품 표준서와 품질관리 기록서를 받아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05 이상 함유 제품들, 그러니까 원료 중에서 어떤 원료들은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이 여기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0.5% 이상 들어가기만 하면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안정성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안정성 시험. 자, 안정성 시험을 의뢰해서 그 받은 자료를 사용기한 만료 후 1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어떤 원료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티놀, 비타민 A 및 그 유도체라고 하는데, 우리 레티놀 뭐가 있었죠? 레티놀 비타민 A 유도체, 레틴 1팔미테이트, 폴리에톡실리에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있었고요. 아스코빅 애시드는 비타민 C를 말하는데요. 우리 비타민 C의 유도체들 비타민 미백 화장품 할 때 에틸 아스코빌, 에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이렇게 아스코빌이 들어가는 원료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코페롤, 과산화 화합물, 효소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은 안정성 시험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 자, 결격 사유는요, 우리 지금 계속 겹치는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조업,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서 똑같이 겹치는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정신병자나 마약인 경우에는 그 진단서를 받아서 제조업자 등록할 때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책임 판매업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이 세 가지는 공통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마약이나 정신병자여도 상관이 없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책임 판매자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맨 처음에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나 약사법에서 약사 가능하고, 자, 학사학위 이상, 이공계 학사,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전공 다 가능합니다. 자, 이 1번, 2번은 그냥 무난하게 하면 되고요. 자, 3번 간호학 전공. 자, 간호사들 혹시 계시다면, 간호사 정말 뭐 할 게 너무 많죠. 간호학 전공하셨다면 화학, 생물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약학, 의학 등 관련 과목 20학점 이수하시면 바로 책임 판매자 관리,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될 수 있고요. 전문대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관련 여기 지금 보면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뭐 생물공학 이런 관련 업계에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화장품 제조나 품질 관리에서 1년 이상 경력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학사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전문대 졸업을 하고 1년 이상 경력을 하면 3년 만에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전문대 졸업을 했는데 여기도 간호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또 화학, 생물학, 유전공학 또 20학점 또 이수를 하고 이게 20학점을 한 게 이제 전문대 수준이 되니까 여기다가 또 품질 관리 경력 1년 정도를 하게 되면 또 되는 거고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이수했을 때 가능하고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업무를 2년 이상 했을 때 또 책임 판매 관리 기준이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 판매자의 직무는요,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 관리 업무를 하고요. 책임 판매 후에 안전 관리 기준에 따른 안전 확보 업무, 그리고 원료 자재 입고 완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시험, 검사, 검정에 대한 제조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책임 판매 관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일 경우 책임 판매업 영업을 할 때 책임 판매자가 대표가 되어서 책임 판매 관리를 수행을 가능합니다. 저희도 이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판매업 관리자로서 책임 판매 업자로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영업 신고를 보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서 맞춤형 화장품은 신고를 한다. 우리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은 등록을 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를 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인도 가능하다. 기타 구비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경우고요. 혼합 소분의 장소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세부 평면도는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여기와 여기를 구분해서 여기는 조제실, 여기는 상담실 뭐 이런 식으로 평면도를 그린 다음에 여기는 뭐 개수대 뭐 이런 식으로 평면도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사진을 같이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그냥 서류를 집어넣으면은 서류를 심사하는데 한 10일 정도 걸리니까 바로 신고 필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신고 필증 안에는요, 신고 번호와 날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즉 어떻게 보면 대표자가 되겠죠. 대표자. 그리고 판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판매업소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상호 및 소재지, 맞춤형 화장품 관리사 성명, 여기 쉼표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생년월일, 자격증 번호까지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격증 번호가 다 들어가니까 자격증 사본을 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변경 신고할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변경한다든지 업소를 변경한다든지 소재지를 변경한다든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변경 신고서와 원래 받았던 신고 필증 변경 서류를 제출을 하시는데 이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은 신고 필증 뒷면에 또 변경 사항을 적어서 다시 도부가 됩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식약처장은 자격증 시험에 거짓으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는 바로 자격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3년간 자격 응시 불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3년간 칠 수 없어요. 또 식약처장은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 운영 기관으로 지정 위탁합니다. 자격 시험의 시기나 절차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데 이외의 세부 사항은 식약처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격 사유 똑같이 또 겹치는 부분이에요. 5가지 중에서 3가지. 자, 5가지는 제조업, 3가지는 판매업,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록이 취소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자격 시험은요, 매년 1회 이상, 우리 지금 1회 쳤고, 1회 특별시험 쳤고, 2회 준비하고 있어요. 자, 90일 이전에 시험 공고를 냅니다. 지금 벌써 10월 17일이라고 우리 시험 공고가 났습니다. 자격 시험에는 필기만 들어 있고요. 합격 기준은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락이 있기 때문에 과목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과목당 배점이 다르지만 우리 화장품법은 배점이 좀 낮아요. 하지만 겹치는 부분, 품질 관리랑 안전 관리랑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그 관리에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세하게 공부를 해두시면은 겹치는 부분을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정행위 시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자격 시험 시 그 전문가를 시험 위원으로 위촉한다. 자, 규정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한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자격증 발급은 시험 합격했습니다 라는 거 통보받고 나서 바로 신청서 제출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인가 2주 안에 자격증이 왔던 것 같아요. 자격증 분실 시는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시험 운영기간은 운영기간 지정, 자격 시험 업무 위탁하는 거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준수사항 볼게요. 판매장 시설 기구 점검,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혼합 소분의 안전 기준, 다 내용물이나 원료의 품질 성적서와 작업 전 손소독 및 세정을 한다. 자, 일회용 장갑을 착용할 때는 뭐 손소독과 세정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셔야죠. 방울 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자, 그래서 용기를 세척을 해서 넣는데 손님이 가지고 와서 이 용기에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용기에다가 소독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내용물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라벨을 부착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기재돼야 될 기재사항들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장비 기구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맞춤 화장품 판매한 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이게 좀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제조업이나 책임 판매업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제조번호, 화장품을 만들고 나서의 나름대로의 제조번호 또는 식별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이 식별번호는 자기가 그냥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오드리의 보습 앰플이다. 그러면은 오드리즈 뭐 휴맥턴트 아니면 모이스처라이저 AM이라고 쳐요. 그리고 뭐 20 08 20 이렇게 앞에 알파벳 넣고 숫자로 해서 이제 식별번호를 만든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이거 중요합니다. 자, 원료라든지 내용물의 사용기한은 1년인데 사용기한을 우리가 맞춤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2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내용물의 사용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판매 일자와 판매량,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화장품을 몇 개를
팔았는데 이 사람 전화번호랑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를 조금 알아두셔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부작용 사례 발생 시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한다. 이런 판매량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1회 시험 때는 이게 책임 판매업자가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책임 판매업자는 이런 그 판매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를 안 하잖아요. 누가 하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개정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부작용 발생 사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에는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는데 원료의 안에 뭐가 들어갔고 특성이 어떻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주의해서 사용하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에는 우리가 이거 그 질문사항에도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면대면으로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맞춤형 화장품의 원료 특성과 이런 것들을 바로 면대면 상담 후에 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개정을 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상관없이 팔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공부를 하면은 거의 1시간 이상 되는 부분인데 온라인에서 좀 이렇게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는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좀 없잖아 있어요. 이것들을 길게 일찍 가자고 하니 너무 쓸데없는 소음들이 많이 들리고 또 타이트하게 가져가려고 하니까 제가 좀 힘들고 저도 지금 또 물 한 잔 한 번 더 마시고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또 다시 달려볼게요. 자, 좀 이따 뵐게요. 안녕. Explore your destiny. 당신은 합격할 거니까요.